지난번에 제가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아예 배 띄워라 안 하고 이제 주가 띄워라로 제목을 정정하셨군요. 예, 조선주 이야기 오늘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이런 수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제유가와 연동을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4개월 내 최고치를 또 감사히 경신을 했죠. 네, 일단 뭐 WTI, 두바이, 뭐 브렌트유 모두 지금 이 배럴당 80불이 넘어가는 지금 가격의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기조는 조금은 속상합니다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초까지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는 계속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좀 잡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펙 플러스 외에 국가들이 이제 생산량을 좀 늘려주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해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국가들까지도 감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또 피해를 받는 쪽도 또 생기고 있어서 이 국제 유가에 따른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또 대응을 좀 잘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에 조선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윤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하게 되면 뭐 에너지 프로젝트 자체도 이제 증가를 할 거고 이제 네. 조선주부터 피팅주까지 이제 뭐 피팅주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시차를 두고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조선주의 상승이 이제 일본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차례다라는 리포트를 좀 같이 봤는데요. 이제 일본에 상장된 이 나무라의 조선사의 주가가 최근에 1년간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슈퍼사이클 당시에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박 엔진 제작 업체인 이 미쓰의 주가는 작년 말 대비 현재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과 상승 계속되고 있고 이제 수주 일감 기복이 없이 좋은 실적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이런 뭐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좀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슈를 통해서 조선주의 상승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한국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좀 실적 우상향을 같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속되는 모멘텀인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선주도 같이 포트에 담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국제유가 얘기 나온 김에 뭐 조선주도 조선주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유화학주는 좀 최근에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화학주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구조조정 얘기가 그것도 그냥 단순한 뭐 인력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네. 사업부 자체 매각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죠. 네네. 이건 뭐 중국 수요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그 로컬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뀌지 않을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액션이 일어나야 M&A 액션이 일어나야 그들 종목에 좀 저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로 정유주는 최근에 실적이 개선된 것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왔었거든요. 오히려 유가가 올라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유가가 이익은 아닙니다. 네. 마진이 개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제 마진은 올해 그 1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정제 마진 개선에 따른 SO일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쁘지 않다가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죠? 나쁘지 않다,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조선주가 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선주의 상승이 대단하게 나타났던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은 보면 조선 기자재 쪽도 함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떤 모멘텀이 가장 강력합니까? 고점입니다. 찬물을 아주 확 꼈네요. 일단은 뭐 모멘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조성과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네. 거. 그 부분은 이미 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고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부터 AI도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러고는 뭐 전기차도 규제하고 배터리도 규제하고 광물도 규제하는데 추가적으로 규제가 나오는 게 이제 중국산 크레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는 또 어제자로 나온 뉴스는 또 조선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도 규제를 하겠다. 뭐 규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통행료를 더 받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항구에 미국 항구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 중국 선사가 가지고 온 배가 이제 입항을 하면은 돈을 더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뭐 실제로 뭐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전방위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조선까지도 걸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유가 상승도 있고요. 그리고는 미국 이제 국방부 관련돼서 MRO 사업 소식도 어제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 있던 조선주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 그 상황에서 어제 차트의 저항선을 다 뚫고 빵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고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지금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로 올라가고 있으나 삼성중공업이 오늘 고점이 9,390원이에요. 근데 차트를 열어서 딱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작년도에 고점을 딱 찍었을 때가 네. 9,470원이었고요. 이걸 못 뚫은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뚫어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을 뚫어 올려야 PSR 한 배라고 하는 조선업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기가 고점입니다라고 하던 시그널이었던 PSR 한 배를 뚫냐 못 뚫냐 이걸 뚫어야지 뭐 더 갈 수 있는 그런 뭐 자리가 됐는데 대장주가 일단 지금 힘이 빠졌고요. 이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조금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은 이제 차트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아닌가. 호재가 계속 누적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좀 고수들은 그때 좀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비중을 줄일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선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3년 동안 좀 계속 우상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 호재가 모두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실적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중후장대 매우 무거운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우상향 각도를 조금만 낮게 보시면은 매수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돈 복사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고점이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것이 테이버 고수의 관점이고요. 김태성 고수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주가 위치와 이제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신조성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일단 과거에 이렇게 신조성가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 누적 수주 잔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저가 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낮은 가격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주 잔고가 이미 이제 좀 많고 이제 앞으로 또 받아오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이제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 이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기준으로 공략을 할 때는 네. 종목별로 좀 상이한 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뭐가 조금 더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조선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있죠. 기자재도 지금 조선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단에 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또 피팅류 산업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조선하면 대형 탱커 관련한 뭐 세진중공업과 같은 기업들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종효 고수 순환매보다 대장주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태성 고수 다시 찾아온 기회. 윤혜림 고수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긍정적이다. 대보 고수 호재가 누적될 땐 차트 매도를 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